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는 달라요. 얘네는 그 아까 말한 가 있잖아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또 구글은 바드라는 것도 나왔고요. 근데 보면 저번 시연에서 제임스 웹을 틀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 있죠. 잃을 거밖에 없는 쪽인데 뭐 미국이 30년도까지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 기사를 주고 이렇게 살라살라 나와요. 이게 정말 잘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원래 오픈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보고 오픈자가 들어갔잖아요. 모두가 쓰게 하겠다 이런 좀 큰 목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걸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인수 투자 받은 회사죠 사실. 정확하게 오픈AI가 만들었다고 하겠지만 지금 사업적으로 붙는 건 다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시연한 것들을 보고 실제 사용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검색 엔진이 붙으면 꽤 이게 밸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구글은 검색 엔진인데 이거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글은 지금 검색 엔진 세계 1위죠. 근데 경쟁자로 보지 않았던 원래 빙이 갑자기 이제 GPT를 붙이고 나오면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죠 이제부터 여러 응용 예로.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 있죠. 검색 시장에서 지금 얻을 건 더 없고 잃을 거밖에 없는 쪽인데 그러면 좀 걱정이 되겠죠. 뭐 구글은 바드라는 것도 나왔고요. 대화형 거대 신경망을 몇 개 내놨어요. 근데 보면 저번 시연에서 그 제임스 웹을 틀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틀린 거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틀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얘 만드는 방식이 자기가 받은 질문들이랑 과거에 했던 대답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제임스 웹을 헷갈린 이유도 아마 데이터 봤을 때 그 허블 망원경에 대한 자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데이터 수집했을 때.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란 글자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그 우주 망원경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제임스 웹이 나온 시점에 데이터를 모았다면요. 그 우주 망원경과 관련한 아티클은 대부분 그 허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틀렸겠죠, 얘가. 아마 그 다른 대상과 헷갈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틀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 보면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데이터를 막 넣어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면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자동으로 데이터 많이 수집해서 넣는 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러면. 아마 이런 거 해주려면 그 제임스 웹이랑 허블 같은 거 안 헷갈리게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 골라내야 될 거라고요, 아마. 말했지만 제가 검색 결과를 넣어주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완전 바보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케네디가 뭐 유튜브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챗GPT도 위키페디아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양에 비해서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보면. 왜냐면 인터넷에 일반적인 데이터 그대로 학습시키면 잘못된 얘기가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그 오픈AI한테 거대 신경망 학습을 시켰는데 구글도 계속 학습은 시켰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시켜서 시연도 해보고 시연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오픈AI도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글자 데이터를 40TB 정도 출발했어요. 그런데 학습시킬 때 정제한 데이터를 보면요, 한 600 몇 기가 정도. 그러니까 한 2%도 안 남기고 싹 쳐낸 거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 이게 많은 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쳐낸 데이터도 그 성능 문제 때문에 전부 학습을 못 시켰어요, 잘 보면. 실제로 데이터가 많은 것이 장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 제가 한 600 몇 기가만 남길 거면 40테라 중에 그러면 그 많은 게 무슨 장점이겠어요. 많으면 이제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구글의 인공지능 요리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한 20개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가진 데이터를 한 10 몇 개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포텐셜이죠, 그냥. 근데 제가 데이터 같은 걸 잘 못 다루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 하겠죠, 아마. 그 어려움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자, 일단 간단하게 그냥 아무 막 인사는 해볼게요. 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잘 쳐보면요, 뭐 날씨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날씨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나는 언어 모델이고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 나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인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근데 여기서 이걸 해볼게요. 되게 뜬금없는데 제가 지금 얘 대답을 뭐 텍사스 사투리로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보면 막 또 뭐 하우디 이러면서 막 이제 제가 이거 텍사스 이런 물어보면 항상 하우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린 게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 다시 말해봐 라고 제가 시켜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 뭐 날씨가 어땠냐 이런 걸 얘기하고 그거를 또 이제 텍사스 사투리를 쭉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거를 지금 쭉 왜 했냐 하면은 얘가 지금 이 위에 있었던 우리 대화 기록을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이건 정확하게는 그 학습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새로 쳤던 이 채팅 있잖아요. 이 챗GPT는 이 채팅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썼던 제 대화들 요만큼 있어요. 뭐 하우스 더 웨더부터 뭐 텍사스로 해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가 다 이렇게 가져다가 써요. 이 길이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얘는 기억을 못해요. 아마 이후에 이 길이가 좀씩 커지는 모델들이 나올 텐데 얘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 한 3000단어 될 텐데 요 위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 범위를 일단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챗GPT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시고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런 큰 인공신경망을 스스로 학습시키는 거 엄두가 안 날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에 응용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 목적을요. 그 3000단어 안에 일부 껴놓고 그 남은 공간 안에다가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을 적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건 가능해요. 제가 완전히 여기서 세상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만들어갖고 막 얘한테 질문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이거 막 썼죠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한 채팅인데 A라는 사람이 뭐 음식 이름 같지 않은 뭔가를 말하면서 어제 그거 맛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땡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이것만으로는 지금 아마 할 대답이 없을 거예요. 얘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이상한 단어를 썼는데 저 대화 안에 음식 이름이 뭔 거 같아 라고 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글자 제가 아까 적었던 걸 음식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보면 이해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제가 썼던 이 이상한 단어가 음식 이름이라는 거는 이 몇천 단어 범위 넘어가면 잊혀져요 얘한테서. 잊혀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3000 단어 이상 입력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떠가겠죠. 이 챗GPT를 쓰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검색에 쓴다는 것도 아마 다 이런 방식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전날 머니인사이드 주요 내용 요약해줘 그러면 아마 그 검색해서 빙에서 나온 결과들을 요 안에 몇천 단어 안에 범위에 넣은 다음에 그걸 밑에다 제가 요약해줘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대부분 이걸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 안에서 답을 말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지식을 물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음식점을 추천해달라. 구글 링크도 같이 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얘가 막 음식점 이름을 다다다다다 적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얘는 이제 대답을 해줘요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 제가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주소를 누르면요. 어디 보자. 이런 거 눌러볼까? 이게 안 나왔죠 거기가. 보면은 그 음식점 이름이 없어요. 지금 뭐 스파티드 피그란 이름 썼는데 여기 좌표가 안 맞아요. 잘 보면 아마 이런 데가 있긴 할 텐데 그 뒤에 얘가 말하는 좌표 값이 딱 중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위치 나오잖아요. 아예 그 한국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엔 네이버 링크로 한번 제가 달라고 해볼까요? 그거를 딱 누르면요 지금 뭐가 막 나와요. 뭐 지금 여기 보면 광장시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네이버 맵 보면요, 요 앞에 뭐 1165 3001 이게 원래 얘가 그 우리가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 특정 장소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눌러보면은 검색에는 광장시장이라고 들어가는데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얘가 말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예요. 그 서울의 맛집들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이버 링크를 줬는데 지금까지 얘가 학습한 데이터를 볼까? 네이버 맵 주소라고 하면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https 맵 네이버 어쩌고 뭐 서치에 뒤에 서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붙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이스라는 거 뒤에 그 장소 아이디가 붙는데 얘는 한 방에 학습이 안 돼요 이게. 얘는 그럴싸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광장시장에 해당하는 그 아이디를 얘가 모르니까 그냥 과거에 봤던 그 네이버 주소대에서 마구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GPT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걸로 그 지식 검색 직접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것 중 제일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만들었고 앞부분에 map.naver.com 이런 거는 좀 뻔한데 그 뒤에 있는 그 광장시장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 값, 광장시장도 어떤 숫자 있고 남산도 어떤 숫자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한 번에 딱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GPT-3로 바로 지식을 취하려고 하면 이런 데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T도 그 검색 엔진 같은 데 붙여보는 것이 강한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GPT로 검색 엔진 한다는 게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 GPT가 뭐 어떤 아주 똘똘하게 한다기보다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뭐 예를 들어 요약을 해줘라든지 뭐 요거의 의미를 파악해줘라고 재질문하는 거에 가깝겠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쓰겠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반도체 관련한 유튜브 토픽 하나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얘 보면 그랬더니 뭐 반도체 개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을 이렇게 시키면 사람한테 시킨 거랑 똑같이 이제 뭐 애매하고 좀 황당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잘 쓰려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시키면 좀 더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기사 제목이라고 알려줘 볼게요. 그냥 아무 기사나 지금 복사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내가 뉴스 아티클을 이런 걸 봤는데 이 뉴스가 되게 좀 인기 있고요. 내가 만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만들 거다.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딱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제 좀 더 자세해졌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이제 제가 지금 뭐 미국이 30년도까지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 기사를 주고 이런 기사 제목이 떴는데 나는 투자자들 대상,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터는 좀 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텐츠 만들고 싶다. 그럼 내용을 어떤 걸 만들면 좋겠면 이렇게 막 살라살라 나와요, 이게. 이제 정말 잘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의 지식을 믿지 말고 제가 넣어줄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넣어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해주고 거기서 어떤 언어적인 논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시켜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너무 길이를 길게 만들려고 하면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 지금 쓸 수 있는 3000단어 안에서 어떤 힌트들을 줘야 얘가 잘 답변을 생성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딱 요약을 하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학습이 안 되고 대신 과거에 했던 대화 중에 과거 대화를 한 3000단어 정도만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한테서 지식을 바로 묻는 거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 사전에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한 거 사실 검색 엔진 붙여서 검색 엔진 결과 일부 넣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쪽에선 좀 더 아웃풋이 있겠지만 역시 그 상황에서도 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됐다고요.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저는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정말 쓰시고 싶으면. 신경망에 어떤 힌트를 넣고 해달라는 일을 시키면은 좀 잘하죠, 아까 보면.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 신경망 자체에 특정한 지식을 마구 주입시켜서 학습시켜야 되면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힘들어요. 저는 뭐가 잘 될 거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빠른 시간에 챗GPT를 응용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요. 대화가 너무 길지는 않고 힌트 몇 개 주면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거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얘들 모든 검색에다 GPT 붙이는 건 좀 비효율적인데 얘가 지금 3000단어 제한이 있지만 그러면 얘로 소설은 못 써요. 왜냐하면 옛날 소설 내용 까먹으니까 제가 치밀하게 깔아놓은 복선이 막 사라질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로 톨킨 소설을 써요. 근데 대신 문법 교정은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문법 교정을 해달라고 하거나 좀 더 그 평이한 톤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글을 이런 식의 응용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혹은 이 글을 쓰고 뭐 예시를 준 다음에 단어들을 뭘로 바꿔줘 하면 그것도 막 바꿔줘요, 얘가. 그런 거는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부류의 응용을 찾는 쪽. 쉽게 말하면 있는 챗 GPT에다가 힌트 몇 개랑 시킬 일 요렇게 시키는 게 단기적으로 좋을 거고 정말 길게 보면 말한 것처럼 이런 거대한 신경망을 재학습시킬 자신도 있고 그럴 만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이거 보면 조건이 빡빡하죠. 당분간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이런 데서 혁신적일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똘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업무 효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뭔가를 리스트업을 쭉 해놓고 짜잘하게 엑셀 함수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만들어줘요, 얘가.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난생 처음 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면은 거기서도 도움을 받죠.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명확한 경우 근데 그 예시를 잘 모르겠다 그런 때는 좀 되더라고요. 용어만 보면 사실 확률론적 언어 조합기가 맞긴 하겠죠.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긴 하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인터넷에서 막 정보를 보고 한 건데 제가 정말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일까요? 저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절기란 표현했지만 지금 보면 2021년 데이터로 학습된 물건이었음에도 2023년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고 컨텐츠 제안을 할 수는 있죠. 전 이게 좋은 제안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이 가능한 거 보면 이거 되게 좋은 발견이긴 한 거죠. 일반적인 분야 말고 세부 분야에 가서 인간 자체를 대체하려면 거기 데이터, 질문 정답상이 좀 충실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많으면 뭐 당장 뭐 1, 2년 뒤에도 무언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전문직에서. 근데 그런 식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아마 한참 안 나오겠죠, 이건. 그러면 간단한 상담 정도 해주고 뭐 법률 조항 정도는 찾아줄 수 있겠죠. 검색 엔진 붙을 곳에 대신 이제 법학책 같은 걸 껴갖고 찾아줄 수는 있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인간 변호사를 대체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좀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변화는 대부분 이미 많이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산업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갔는데 그 산업들이 우연히도 지금 이 신경망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챗GPT는 프로그래밍 대답을 엄청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질문 답변은 품질이 좋아요. 구글 안에서. 프로그래머들은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에 모여요. 이게 그 프로그래머들 쓰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은 좋은 대답에는 막 별표 찍혀 있고 막 추천 박아요. 막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품질이 좋다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법조계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조계 그런 곳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아마 아닐 거라고요. 저는 그런 형태의 품질을 가진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그럼 데이터 잘 만들어 놓은 덕에 프로그래머들이 고생하고 없어질까? 저는 그건 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할 때 제일 힘든 건 난생 처음 보는 일들을 하는 경우 배우면 할 수 있는데 그 이그젠플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좀 도움이 돼요 많이. 지금도 대부분은 인프라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훨씬 많은데 챗GPT가 그런 쪽 요소를 대체 못할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특정 직종을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직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직종 안에서 했던 일이 굉장히 단순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다들 뭐 네이버도 하고 LG도 이런 거대 신경망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도 뭐 2년 전에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 그 대중에 공개하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신청서 넣으면은 신청서 받아들여지면 소수만 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픈AI는 그냥 아무한테나 열었잖아요. 나름 좀 자신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GPU는 다 똑같은 거 쓸 테고 아마 봤을 때 컴퓨터도 똑같이 뭐 인텔 CPU에 뭐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시키는 방법이랑 데이터 처리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것도 이제 한글 데이터로 학습시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 좀 잘 못할지도 몰라요. 영어 데이터를 한글로 바꿔서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는 한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의외로 예상치도 못한 데서 이제 국가 간 AI 경쟁력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선. 그러니까 영문도 영문이고 서구권의 어떤 개방성이나 그런 뭔가 공유하는 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이걸 학습을 잘 시키려면 질문과 정답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 정답상의 품질을 알바 뽑아서 처리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알바를 많이 뽑아도 얘네들이 한 결과물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면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추천하고 하는 건 이미 고품질인 거예요. 그런 면에선. 게다가 이거 프로그래밍이니까 답이었다가 오답으로 변하는 물건도 아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변했다고 재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법안 같은 거를 학습시킨다 그러면 법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얘한테 그냥 법안에 대한 답을 달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GPT한테 바로 물어볼 수 없고 새로운 법안 책을 넣고 이제 검색을 시키는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훨씬 번거롭죠,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어떤 투자 성향이 있고 그런데 GPT라는 글자만 나오면 좋은 회사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일단 어떤 회사들은 보면은 그 GPT라고 쓰여 있는데 GPT를 가져다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게 거대한 데이터에서 품질 좋게 정제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회사들은 별로 못 봤어요. 만약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GPT 쪽을 노린다고 하면은 그쪽에 역량이 있음을 자랑하는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일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품질 좋은 데이터를 뭐 골라내는 거든지 남들한테 없는 고품질 데이터가 있거나 저는 그런 곳이 아니면은 개별 인공지능 회사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저라면. 제가 보면 하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거 저한테도 머리 아픈 문제라서. 데이터는 오늘부터 만들어갖고 내일 땡 하는 게 아니고 그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는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잘하는 회사는. 얻어 걸리는 거죠. 좀. 내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든 데이터가 이런 모습인데 우연히 잘 맞네? 이러면 잘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달린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저는 이게 갑자기 망해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뒷배가 붙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는 달라요. 얘네는 그 아까 말한 오피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무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수준의 3,000단어라고 해도 이거 3,000단어 합치면 거의 글자로는 18,000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보면. 그 정도로 긴 문장을 넣고 요약을 시키거나 뭔가를 추출하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생산성 차이가 나죠. 심지어 제가 책 쓸 때 제일 고생했던 그 문법 틀린 거 고치는 거 그런 거는 책 전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문법을 보는 건 거기서 몇천 단어씩만 넣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최소한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하는 영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이슈인 거죠. 뭐 이걸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지식을 묻지 마세요.
여기서 이게 결국 확률적으로 그 매번 나와야 되는 단어를 사전에서 뽑아오는 방식이에요. 잘 보면 얘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한테 지식을 물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같은 유명한 거 아마 맞출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 링크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확실히 틀리고요. 규칙성이 없으면 틀리고, 그래서 이걸로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GPT한테 말 걸어서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검색 엔진이 붙어있는 녀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은 검색 엔진이 됐건 나의 문서를 올려주고 문서를 요약시켰건 그 데이터를 제가 넣어주고 그 안에서 뭔가 취하는 것이 유리하죠. 저는 항상 좀 뉴스 한두 개 보고 망했네 흥했네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챗GPT가 꽤 재밌는 물건이고 저는 이걸로 좀 가끔 도움을 받는데 어디에 썼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옛날 생각도 하고 지금은 일하면서 막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찾아볼수록 이게 뭐 혁신의 툴도 아니고요. 뭐 완벽한 뭐 세상을 뒤집을 툴도 아니고 아니면 그렇다고 뭐 그냥 한 방에 시들 그런 물건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자동차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세상 바꿀 물건이 나오려면은 사실 여기서 봤는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까 그 네이버 지도 거기에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 이 챗GPT 같은 애가 명동 맛집을 말할 수 있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될까요? 데이터 하나만 봐도 그거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서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그게 물론 챗GPT한테 제가 명동의 음식점 예시를 한 100개 주고 그 중에 맛집 골라줘 하면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신경망 자체에다가 이걸 아예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박을 방법이 없어요. 그 주소들을. 제임스 웹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거를 말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방에 학습되는 물건이 나오면 그때나 세상이 바뀐다고 봐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원래 학습이 잘 안 되던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GPT 관련해서 나오는 발전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방에 뭔가를 배우는 그런 혁신은 아닐 거예요.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